이분이 이렇게 나오실 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분이 최고 전문가고 지금 모든 외신들이 이분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밤마다 불러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밤 하루에 특파원 김주영 교수 나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하다 이제 저를 거리까지 부르시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시겠다고. 좋습니다. 지금 저 길거리에 나와 있다는 게 개인에게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시겠지만 예, 오늘 보신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만남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흘렀었는데 네. 두 번째 만남은 어떨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두 사람은 굉장히 차분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막 야단스럽게 뭐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지만 굉장히 편안했고 두 번째 만나는 뭐 친구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네. 첫 번째에 비해서는 그게 확실히 보였고요. 네. 특히 저는 두 사람 다 이게 성공이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이 조금 다른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조금 다릅니까? 왜냐하면 그 트럼프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일관되게 잘 될 것이다 베트남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성공이라고 말할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은 좀 절박하다 그럴까요? 예. 좀 애잔하다는 느낌까지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 약간 시적인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6시간 동안 네. 서로 마주보면서 온다 그랬고 네. 그 마주보면서 오는 두 가지를 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불신과 오해 가운데 네. 자기는 고민과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는 그만큼 이 두 사람에 관한 신뢰는 의심치 않지만 네. 주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8개월 동안 진전되기는커녕 교착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성과를 이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오히려 시간을 끈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면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빨리 2차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했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일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한다는 타임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그런 마음들이 다 표현된 것 같아서 아까 그런 절박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북한 내부 상황, 외부 상황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미국 내부 상황까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마음이 오히려 훨씬 더 절박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교수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 비건 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12월에 왔을 때 그 대표단 일어나고 얘기했을 때 이제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줬는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정상회담 중독증에 걸려 있다.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상회담에 집착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실무회담으로 가면 삐걱거리니까 네. 내가 1차 회담에서 만났을 때 트럼프 위원장이 이렇지 않았다. 다시 만나서 다시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간절함이 사실 이번 2차 회담에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아,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좀 들은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제가 오늘 방송하느라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제 같은 소식은 없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거는 네. 지금 상당한 부분은 최소한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합의가 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아까 두 분이 나누신 얘기처럼 네. 마지막에 뭔가를 빅딜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결심은 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내일 메인 게임이라면 네. 아까 흥미로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까지 우리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은 아마 띄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겠지만 교수님이니까 제가 믿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 선언문의 내용 어느 정도 선까지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영변과 제재 완화 여부가 예. 내일 본 게임에서 잘 얘기가 된다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가장 두 가지 로드맵이 나오느냐의 문제인데요. 로드맵이 나오더라도 시간표하고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관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가장 가능한 얘기는 네,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네. 시간표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시간표가 나오면 그건 정말 성공이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실무회담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시퀀스가 들어가 있는 타임까지 담길 것인가 담겼다면 대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것까지 담긴다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이 비핵화를 실천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예. 출범시키는 부분이 저는 합의문에 담길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네. 이제 실무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이루어 나갈 실무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합의 수준의 차이가 없이 그걸 얘기할 이유가 뭐냐면 예. 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는 순간에는 일단 자기들의 정권을 넘기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출범시키는 쪽으로 토스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네. 지금 그 현지에서나 아니면 외신 기자들이 평가하는 외신 기자들을 계속 만나시고 계시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주로 뭐 제3세계나 유럽이나 네. 동남아 또는 중국 쪽에서 듣는 얘기들은 대부분 어떤 기대가 섞여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중재 역할이나 자기들의 의미 또 동북아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 게 많았지만 네. 적어도 미국 언론에 관해서는 특히 지금 백악관 기자들이 쫓겨난 상황에서 예. 오늘 CNN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네. 상당히 비관적이고 좀 냉소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미국 언론들은 비관적이고 냉소적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 자체가 계속 주류 언론을 무시해왔고 페이크 언론이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고요. 정보를 잘 주지 않. 그러니까 민주국가인데 옛날에 다른 대통령보다는 언론들이 뭔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줘야 하는데 바로 트위터로 알려버리고 자기들에게 독점을 할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데 대한 그러한 미움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미국 언론 트럼프 대통령 어느 편입니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언론보다는 트럼프가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에 제가 배딩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길거리에 세워놓고 대본이 없는 질문 계속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들어오시면 저 내일 제가 어디다 보내실지 저는 두렵습니다. 교수님 들어오시면 제가 찜질방 한번 모시고 갈게요. 그게 답니까? 하나 더 있는데 들어오시면 얘기합시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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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저렇게 모실 분이 아닌데 그래도 참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다 하세요. 얼마나